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창한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이죠. 1대1로가 중저소득국을 비폭탄에 빠뜨리면서 해당 국가들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9월 2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9월 29일자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은 미국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의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서 그런 보고를 한 겁니다. 1대1로 프로젝트에 가세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의 비공개 부채가 3,8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6조 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불투명한 융자를 통해서 급속히 영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을 이렇게 막대한 부채의 덫에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강력히 비판한 겁니다. 보고서는 2000년 이래 이 중국 정부하고 국유 기업이 아시아하고 아프리카의 165개국에 자금을 융자한 1만 3천 건, 총 규모 8,430억 달러 사업과 관련한 지출액과 부채액을 조사를 했는데 대중국 채무가 국내 총 생산의 10% 이상인 국가만 해도 42개 나라에 해당하고요. 숨은 대중국 부채의 GDP 대 비율이 가장 큰 곳이 어디냐? 중국과 아주 돈독한 관계를 맺어온 라오스가 해당됐는데 35%로 나타났다고 밝힌 겁니다. 심지어 라오스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정부 채무하고 합치게 되면 대중국 부채가 GDP의 64%나 될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012년까지는 저소득국의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융자를 해왔는데 이 최근 들어서는 각국 국영기업에 또 금융기관에 상대로 해가지고 이 융자를 해주는 비율이 70% 가까이 확대될 정도로 전방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차입처에서 정부의 공적 채무로 보고하지 않는 숨은 부채가 팽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국가들이 이 재정 관리와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면서 해당 채무국들을 진짜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은 왜 1대1로 프로젝트를 시작했을까요? 2013년에 시진핑 주석이 처음 꺼내든 1대1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 등을 육상과 해상으로 연결해 가지고 거대한 경제 벨트를 구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도는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협력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것 같이 모든 것들이 중국으로 통하도록 한다. 이런 원대한 뜻을 가지고 출범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중화사상의 거대한 밑그림으로 시작했던 겁니다. 의도 자체가 지극히 세계 패권 장악이라는 정치적 야욕이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세계의 패권 야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가지고 참여국의 도로라든지 철도,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 그러니까 SOC 건설을 세계 136개국, 2020년 기준이 그런데요. 그리고 또 30개 국제기구가 참여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중국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발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대1로 참여국들이 부담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프로젝트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SOC들을 건설하게 하는 게 보통입니다. 또 해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사업 구조 자체가 중국에게만 유리할 뿐 참여국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구조 자체부터 문제입니다. 중국이 1대1로 참여국의 SOC 건설 프로젝트를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이걸 시행하기로 이제 합의가 되면 현지 국가의 건설업체라든지 기술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중국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국의 국유은행 자금으로 중국의 국유 기업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중국 자재를 들여오고 중국의 노동력을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SOC를 건설한 다음에 공사 대금만 해당 국가에 떠넘기는 형식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 건설한 이 SOC 건설 대금을 떠나는 국가들이 받는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이 빌려주는 자금은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고 만기도 짧아가지고 2년마다 차환을 해야 됩니다. 중국은 1대1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소득 국가들이
이 중국이 안긴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것이라는 계산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채무국이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해당국의 기관시설이라든지 심지어 외교권의 일부까지 담보로 잡는 그런 계약들을 합니다. 여기에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1대1로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를 아예 장악하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채무국들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그들을 좌지우지하면서 사실상의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이 어떻게 저소득국을 장악해 갔는지 이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의 보고서는 그 실체를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사실상의 고리대금 업자들이 행하는 수법과 너무나도 유사할 정도로 중국의 추악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 보고서는 1대1로 사업에서 저소득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 개발 원조, 그러니까 ODA는 형식적으로 하고 실제로는 대출의 60%에 담보를 세우고 또 신용보험, 제3자 상환 보증, 이걸 강제하는 방식으로 이 저소득국을 올가매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독일과 일본 같은 이런 나라들, 선진국들은 개발 융자 1.1% 정도의 아주 낮은 이자율에다가 상환 기간도 28년 조건을 붙이는 데 반해서 중국은 4.2% 이자에다가 상환 기간도 10년 미만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이드 데이터 연구소는 중국이 중저소득국 대부분에게 제일 의존하는 융자선이라는 위상을 급속히 확립했지만 대출 실태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세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에 따라서 1대1로 사업의 리스크 판단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숨기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유엔이라든지 미국 등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저소득 국가를 돕는 기존의 국제개발 협력은 이자도 거의 없고 원금도 일부만 상환하는 그런 양허성 자금인 이런 공적 개발 원조 형태죠. ODA 형태인데 이게 주류인데요. 중국의 1대1로는 해당국이 차관을 제공하고 이자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진짜 악랄하다는 게 뭐냐면 이 저소득국에 차관을 제공하면서도 투명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뻔히 독재자들의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차관을 지원해 줍니다. 당연히 그 국가의 중요한 도로나 항만 또는 외교권까지도 담보로 잡죠. 이미 그런 예들이 쏙쏙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친중 노선을 걸어왔던 야민 전 몰디브 대통령이 물러나고 아브라함 모하메드 솔리 대통령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 합의도 무력화시켰고요. 1대1로 참여도 제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솔리 대통령이 밝힌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국으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빚을 져가지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서 국고가 약탈당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솔리 대통령이 특히 문제 삼은 게 뭐냐면 중국이 1대1로 프로젝트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대부분의 공사 비용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 달러, 그러니까 3조 6,797억 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받은 액수는 11억 달러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몰디브의 국내 총생산 GDP의 금액이 얼마냐면 49억 달러인데요.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이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죠. 이웃 나라인 스리랑카도 이 내전 종식 이후에 재건을 위해서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빌려가지고 한반토타 항구 건설에 거액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채산성이 극히 낮아가지고 결국 스리랑카 정부는 디폴트,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는 2017년 중국 국영 항만 기업인 자오샹지에 99년 기한으로 항만 운영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항구 주변에 1만 5천 에이커의 부지를 중국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리랑카의 국권이 중국에게 탈취를 당한 겁니다.
아프리카 동부의 소국인 지부티도 중국으로부터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가지고 중국의 첫 해외 군사기지 건설에 동의를 했습니다. 역시 강제 탈취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1대1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지난 4월 20일 피지 학자가 중국 주도의 이 1대1로 정책을 극찬했다. 그러면서 그 사례를 들면서 사실이 증명하듯이 1대1로 구상은 태평양 섬나라의 민생 복지를 촉진하기 위한 해민의 떡이지 절대 채무 함정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왕원빈 대변인은 중국은 공동협의, 공의 원칙을 지키며 태평양 섬나라를 포함한 각 측과 1대1로를 공동 건설해서 빈곤 타파와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1대1로 프로젝트는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몽, 그러니까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기초작업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겁니다. 인민대의 디둥성 교수는 한 동영상에서 중국이 세계 패권을 장악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1대1로 프로젝트가 바로 다른 나라의 에너지와 광산뿐 아니라 그 나라의 젊은 생명력까지 수혈을 하면서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패권 장악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엄격결에 청기누설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디둥성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의 국채가 글로벌 가치의 기준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요. 이 역시 1대1로 국가들에 대한 패권 장악을 통해서 위안화를 국제화폐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고, 또 중국이 1대1로 국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채들로 인해 가지고 국제적 지위까지 노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1대1로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해당 국가의 영토 일부를 할양받는다든지 소유권을 강제 탈취하면서 그것에 군사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중국은 이 몇 나라의 항구 운영권을 획득하면서 그곳에 중국의 해군을 파견해 가지고 정박하는 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무지막지한 1대1로는 이 아프리카에서 대대적인 저항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투자 및 지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 한가운데 위치한 잠비아인데요. 잠비아 사회에서는 이대로 가면 아프리카 대륙의 왕이 용이 될 것이다. 중국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미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의 채무 함정 외교에 이미 드러났습니다. 채권 국가가 채무를 이용해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하는 채무 함정 외교를 중국이 악용하면서 채권국의 항구라든지 정치적 영향력 같은 전략적 자산을 획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치시장에 고리대금 업자나 다름없는 행태를 소위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채무 함정 외교는 서방의 의도적 비난이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진면목입니다. 1대1로 세계 패권 장악의 한 방편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